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용지 설정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전사은육 건축 궤도 기능사를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거에 관련돼서 어떻게 용지를 먼저 설정을 하는지를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실제 실무에 사용하는 방법도 이것과 비슷합니다. 근데 하지만은 실제 실무는 조금 더 다양한 도면들을 그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을 더 많이 설정을 하고요. 우리는 이제 간단하게 비행사에 관련된 것만 이제 준비를 해서 거기에 특화되게끔만 딱 만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설정 요소가 실제 실무랑은 조금은 많이 실제 실무랑은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좀 적게 설정을 하게끔 돼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 베이스는 여러분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나중에 이 자격증을 따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실제 실무 때는 더 많은 것들을 설정하고 더 많이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어 도면층 설정하고 하는 것부터 할 텐데요. 아마 선생님들마다도 순서가 조금 많이 다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하는 방법도 많이 다릅니다. 실제로 이제 학원과 또 학교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학교마다도 정말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저도 여러 학교를 이제 선생님을 거치고 또 학원 강사도 해 봤었었는데 진짜 다 다양합니다. 예, 저도 처음에는 '내가 가리키는 게 다 난 정답이야. 난 다 맞아.'라고 하고 정말 자신 있게 했었었는데 어 여러 학교를 거치다 보니까 '내가 했던 게 맞나 정말?' 이럴 정도로 정말 다양한 방법들을 많이 쓰세요. 근데 일단 수험 공고에 제가 맞춰서 설명을 해 드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저만의 스타일이 쪼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수험 공고 안에서도 저랑 또 인제 홍민 쌤이나 우 쌤이나 뭐 소희 쌤이나 이런 선생님들과는 좀 많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일단 최대한 그렇다 하더라도 맞춰서 제가 가는 편이긴 합니다. 용지 레이어에서도 여기 일단 레이어는 다 이게 제가 다 맞추긴 했어요. 수험 공고를 다 맞추긴 했는데 아 일단 생성하는 거가 쪼금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 점은 이해를 해 두시기를 바라겠고요. '아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구나.'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 이게 인제 실제 시험도 정답이 없습니다. 예, 문제만 있어요. 문제만 딱 나와져 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풀이하느냐에 따라서 인재 필수에 맞게만 설계만 하면 되기 때문에 답이 없는 그 문제예요. 그 답이 엄청나게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도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일단은 우선 저랑 수업을 하니깐 저한테 일단은 맞춰 주시면은 되겠고요. 그다음에 다른 분께 인제 실질적으로 이제 온라인 수업이 끝나게 되면은 다른 분께 또 수업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때에는 그분에 또 맞춰서 진행하시면 되는데, 기본 베이스는 어차피 다 똑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걸 만들어."라고 했었을 때, 이거에 예를 들어서 "레이어를 만들어."라고 했을 때 레이어에 대한 설명은 다 똑같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그 설명들을 잘 들어주시면 되겠고, 할 때 일단 용지 설정은 저와 동일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 나중에 이제 바꾸라고 하면은 바꾸라는 그 부분들만 선생님들마다 바꾸라는 그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바꿔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요 강의를 올려놓기 전에 제가 인제 그 강의에 관련된 자료를 제가 만든 게 있어요. 몇 년 됐는데 이것들을 또 수험 공부에 맞춰 갖고는 제가 또 편집을 다 했습니다. 2018에 맞춰서 편집을 했었어야 되는데 2018 버전을 어 저도 지금 이제 만진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원래 거의 2011로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2018로 변경을 하라고 해 갖고는 2018로 바뀐 내용만 이제 사진 수정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냥 기존과 동일하게 해 놨습니다. 그리고 인제 기존과 동일하다고 한다 하더라도 2 학년과는 쪼금 차이가 있어요. 2 학년 때는 이제 글씨 제작이라든지 요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2 학년인 친구들은 글씨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쪼금 저의 방식대로 좀 했다가 좀 더 쉽게, 지금 1 학년 여러분들께 좀 더 쉽게 더 한 단계 더 줄이는 방법으로 좀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작은 글씨가 아니라 큰 글씨부터 만들고 작은 글씨를 나중에 만들어서 작은 글씨가 바로 이제 적용이 되게끔 이런 형태로 조금 많이 변경을 해 놨습니다. 제가 한번 영상 보면서 그리고 내용 보면서 네,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캐드는 켜 주시고요. 이 용지를 만들 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도면을 그릴 때
세팅을 딱 해주셔야 되는데 전산용 할 때에는 이렇게 처음에 세팅을 합니다. 물론 다르신 분들도 있어요. 예, 다른 분들도 있는데 순서가 먼저 환경 설정을 일단 합니다. 캐드를 켜고 난 다음에 이 캐드에서 환경 설정을 일단 해주고요. 그다음에 저는 레이어를 먼저 만듭니다. 레이어를 만들고 그다음에 치수를 설정을 해줘요. 네. 환경 설정과 레이어를까지 한 다음에 이거는 일단 요 수업은 그냥 단면도를 만들기 위한 작업을 제가 할 거예요. 단면도를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할 건데 어, 실질적으로 시험을 볼 때는 먼저 인면도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요. 저장을 한 다음에 다시 새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단면도 세팅을 하고 바로 단면도를 그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끄고 아까 만들었던 인면도 세팅된 거를 켜게 되면은 바로 작업이 가능하게끔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단면도 세팅하는 걸로 바로 진행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 익숙치 않기 때문에. 그리고 단면도라고 하는 거는 건물을 이렇게 딱 반으로 잘라서 내부를 보는 겁니다. 잘려진 면도 보이겠죠? 잘려진 벽도 보이고요. 그다음에 땅속까지도 잘려지기 때문에 땅속의 기초도 보입니다. 어떤 재료로 어떻게 내부를 꾸밀 것인가가 보여지게 돼요. 그러니까 내부 인면도도 따로 있지만 인면도라고 하는 건 벽만 보이는 거고요. 단면도라고 하는 거는 벽체까지, 벽체 구조까지 다 보이는 거를 우리가 단면도라고 합니다. 건물을 그냥 수직으로 뚝 잘랐다라고 보시면 돼요. 평면도는 수평으로 잘라서 바닥을 내려다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구의 배치라든지 이런 거 배치가 되어 있는 거를 보는 게 평면도인 거고 단면도는 수직으로 잘라서 뭐 계단이 어떻게 설치가 되었는지 어떻게 연결이 1층과 2층이 되었는지 또는 그 벽체를 어떤 벽체로 만들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를 우리가 단면도라고 하고요. 인면도 같은 경우는 벽체만을 보는 걸 얘기하는데 전사은용 건축 제도 기능사에서는 외부 바깥에서 건물 바깥에서 건물을 쳐다보는 그래서 외부 인면도를 그리는 걸 얘기를 합니다. 참 어이없게도 전사은용 건축 제도 기능사만 탑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토목제도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보고 그대로 그걸 그립니다. 그리는 방식만 다르지 답지는 다 똑같아요. 그대로 그걸 그리니까 보고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베끼기만 하면 돼요. 근데 기계도 마찬가지로 보고 거기다 톱니를 넣는 거긴 하거든요. 네. 근데 전산용 건축만 평면도를 보고 단면도를 그려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네. 문제가 딱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문제도 수십 가지고요. 그리고 정답도 수천 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다양하거든요. 모든 걸 다 외우셔야 합니다. 평면도를 보고 단면도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리는 방식도 굉장히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일단은 한 선생님한테 맞춰서 배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단은 제가 영상을 이제 만들고 있으니까 저에 조금 맞춰 주시고요. 이게 저도 수십 번 저도 연습을 한 거기 때문에 수천 번도 그려봤기 때문에 가장 간편하게 그리는 게 뭔지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항상 헷갈려하는 거가 뭔지를 좀 많이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순서가 이렇습니다. 네, 저는 순서가 이래요. 환경 설정하고 도면 설정하고 그 다음에 저장을 먼저 해요. 그리고 다시 또 새 이름으로 저장을 한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아니면 여기까지 전부 다 하고 저장하고 새 이름으로 저장한 다음에 다시 이제 단면도 세팅을 하게 됩니다. 인면도랑 단면도랑 다 세팅이 같은데 축척만 다르게 합니다. 저는. 근데 이제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뭐하러 두 번 세팅해? 그냥 한 번 세팅하고 그 안에다가 인면도와 단면도 다 그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출력했었을 때 글씨 크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출력하게 되면은 글씨 크기가 똑같이 나와야 되거든요. 도면 크기만 다르고 글씨 크기는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점수에 그게 반영이 원래는 예전엔 됐었는데 요새 바뀌어갖고는 안 돼요. 예전에는 그 축척에 맞춰서 글씨도 제대로 출력이 돼야 점수가 깎이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습니다. 예.
글자만 내용만 맞으면 돼요. 네, 글자가 너무 작거나 너무 크지만 않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점수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단면도 세팅하고 그 안에다가 다 그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람마다 조금씩은 달라요. 저는 이제 예전 거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점수를 측정했었기 때문에 예전 거에 조금 맞춰서 파일을 2개를 만들 거예요. 이렇게. 일단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먼저 환경 설정부터 조금 시간이 10분이 지나갔기 때문에 원래 5분만 설명하려고 했다가 10분이 지나갔기 때문에 환경 설정부터 먼저 하도록 할게요. 네. OS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예전에 배웠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떴었죠. 네, 이런 내용이 떴었습니다. 여기서 끝점, 중간점, 중심점, 그리고 노드, 사분점, 교차점, 직교, 근처점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작업할 때 편합니다. 모두 다 이런 건 아니에요. 혹시 불필요한 거는 나중에 중간에 꺼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뭐 회사에 가시게 되면은 다 킬 경우도 있고 몇 개만 킬 경우도 있어요. 필요할 때마다 바꿀 때도 있고요. 근데 저는 이게 좀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고요. 객체 스냅을 여러분들이 해놨으면 끝점, 중간점, 중심점, 노드, 4분점, 교차점 해놨으면 네, 여기 두 개 봤어야 되거든요. 이거랑 근처점까지 해놨으면요. 이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 옆에 있는 극좌표 추적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누르면 네, 일단 45도로 나를 맞춰주세요. 이렇게. 이렇게만 해놓으시면 되세요. 이거 추가 각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면 여러 개가 잡힙니다. 저는 불편해서 쓰진 않지만 혹시나 쓰시는 분들이 있으면 쓰셔도 돼요. 선생님들마다 다릅니다. 꼭 이게 정답은 아니니까. 저는 어쨌든간 저는 45만 해놓고요. 이거는 각도를 맞춰주는 거고 아까 객체 스냅 같은 경우에는 그 끝점이라든지 중간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잡아주는 라인이에요. 이게 없으면 많이 불편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드는 끄도록 하겠습니다. F7을 눌러서 그리드는 꺼주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조금 다른 내용을 이제 할 거예요. 여기까지는 지난번에 했던 거기 때문에 편했는데 이제는 좀 새로운 내용. 어떤 거냐면은 2011을 배우셨던 분들은 레이어 버튼이 여기쯤 어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2018로 바뀌면서는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도면층이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얘를 눌러도 됩니다. 도면층 특성을 이렇게 누르시거나 그럼 이런 하나 이상한 창이 떠요. 그런 창이 뜹니다. 이거나 아니면은 여러분은 명령어로 치면 되는데 명령어는 레이어라고 해요. 그건 LA를 누르면 됩니다. LA. 여러분들 요거 보시면서 이제 같이 따라와 주시면 돼요. 요거 있죠? 요거. 네, 제가 열심히 만들어 놓은 거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네, 보시면서 따라하시면 되는데 일단 레이어에서 아까 OS 설정했으면 OS가 켜져 있어야 되겠죠, 그쵸? 여기 요거 하나 켜져 있어야 됩니다. 네, 요것만 켜놓으면 돼요. 나머지 것들은 꺼져 있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쵸? 여기는 어차피 자동으로 켜지니까 네, 일단 얘는 꼭 켜져 있어야 된다 라고 보고요. 나머지 것들은 꺼져 있으면 되고요. 이것들은 또 자동으로 켜지더라고요. 내비둬도 됩니다. 크게 뭐 지금 작업에 뭐 불편함이 없으니까요. 네, 일단 이렇게 되면 되겠고 레이어라고 하는 거는 LA를 누르게 되면은 나옵니다. 또는 명령어가 생각이 안 나면 여기 도면층 특성을 눌러주면은 뜨게 됩니다. 네. 자, 이것도 여러 가지로 이제 설정해 주시는 분이 정말 여러 가지로 설정이 되게 다양한데 간단하게만 그냥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수험 공고에 맞춰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 레이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트레이싱지 같은, 즉 기름종이 같은 투명 용지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개의 층을 만들 거고 이거를 하나씩 그린 다음에 합쳐서 한 번에 보여줄 거예요. 한 층에는 벽체만 그리기도 하고요. 한 층에는 뭐 가구만 넣기도 하고 한 층에는 뭐 문만 넣기도 하고 이럴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그려서 이거를 한꺼번에 보이기도 하고 또는 한 개만 보이게끔도 하고 작업을 편안하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종이층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뭐 아이언맨 영화를 보셨을 때 아이언맨 1에 나오는 장면이기도 한데요. 비밀리에 그 아이언맨 1 슈트를 만들기 위해서 종이에다가 머리, 팔, 그리고 가슴, 다리를 따로따로 그려놓고 그거를 동료에게 이제 보여주려고 하나를 합쳐서 딱 멋있게 보여주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영화 안에요. 이런 것처럼 종이에 따로 이제 그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 하나로 합치게 되면은 건물 하나가 이렇게 보인다. 네. 요건데, 일단 시험지에는 5개의, 6개의 종이층을 만들려고 나와요. 빨간색, 노란색, 흰색, 녹색, 하늘색, 파란색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시험지에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시험지에 여러분들 나오게끔 만들게끔 되어 있어요. 네, 움직이지가 않지? 네, 이렇게 빨간색, 노란색, 녹색, 하늘색,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요. 네, 알려주는 건 시험지에서 알려주는 건 요것과 요것만 시험지에 있습니다. 선가중치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선가중치를 레이어에서 주지는 않을 거예요. 예전에서 제가 학원에서 알려줬을 때는 레이어를 해서 선가중치를 하라고 했어요. 하라고 했었는데 수험 공부는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수험 공부에서 시험을 보신다면 하지 않고요. 이거는 출력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가중치는 출력할 때 프린트기에서 설정을 잡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린트기에서 빨간색은 무조건 0.2, 노란색은 0.4, 녹색은 0.2 이렇게 출력하게끔 프린트에 설정을 걸어놔 버릴 거예요. 실제로 회사에서는 레이어가 지금 이렇게 우리는 지금 6개만 쓰지만 회사에서는 레이어를 수십 개를 쓰거든요. 근데 수십 개를 전부 다 선 가중치를 다 일일이 다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그냥 프린트에다가 잡아 놓습니다. 프린트에서 잡아 놓는 방법은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리긴 할 건데, 네. 이렇게 프린트에서 이런 형태로 보면은 여기에 선 가중치라고 따로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거를 출력하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다 설정을 다 해놨어요. 노란색 같은 경우에 0.4부터 보이시죠? 이렇게 한번 설정해 놓으면은 이거는 따로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번 설정해 놓고 저장해 놓으면 그 컴퓨터, 그 프린터 얘는 계속 그렇게 출력이 돼요. 그러니까 할 때마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레이어만 만들면 돼요. 그래서 실무에서도 그냥 레이어만 만들고 색깔만 정해줘서 바로바로 출력을 합니다. 매번 이거를 설정하기는 귀찮으니까요. 네,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혹시나 다른 곳에 가신다면 회사는 상관이 없어요. 회사는 어차피 거기서 정해준 그 선 두께가 있으니까. 근데 혹시나 다른 곳에서 시험을 보실 때에는 여러분들이 선 가중치를 주시거나 아니면은 프린터기를 설정을 변경을 하셔야 돼요. 꼭 알겠죠? 수험 공부에서는 이미 이렇게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다른 곳에서는 어쩌면 설정이 안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잘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요. 네. 일단은 보게 되면 이렇게 만드는 거는 쉽습니다. 여기서 도면층을 만드는 건 여기 조그맣게 세로 만들기라고 마우스를 갖다 대면 새 도면층이라고 떠요. 네, 요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눌러주시면 됩니다. 요거를 한번 눌러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한번 누르면 새로운 도면층이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네, 일단은 우리는 지금 제가 프린트물에 써놨어요. 이름을 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름을 정할 필요 없는데 만약에 정하실 분들은 정해놔도 돼요. 네, 새롭게 누르고 엔터, 엔터. 그러니까 이름을 정하고 엔터 치면은 다시 새로운 게 만들어지기는 해요. 여러분들은 제가 이름 정할 필요 없다라고 했잖아요. 네, 없기 때문에 그냥 요거 6번 연속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고, 네, 만들고. 6개를 여러분들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굳이 여러분들이 이름을 정할 필요 없어요. 만들고 난 다음에 이름 정하려면 일일이 다 이거 클릭을 해주긴 해야 돼요. 예. 네, 이렇게.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름을 정할 거면은 하나 만들고 이름 정하고 엔터 2번 쳐주면은 다시 이렇게 새롭게 만든 창이 뜨기 때문에 조금 편안하고요. 네. 저는 제가 원래 만들던 대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름을 정하면 조금 좋은 이유가 나중에 찾기 조금 편하긴 합니다. 물론 우리는 색깔을 별로 많이 안 쓰기 때문에, 네. 색깔 많이 안 쓰기 때문에 크게 뭐 어려움은 없어요. 네. 네. 지금 이름 안 바꾸고 만들고 난 다음에 이름 바꾸려니까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죠. 그러나 만약 이름을 쓰실 거면은 눌러서 쓰시면 되는데 한글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중심선, 뭐 단면선, 인면선, 마감선, 타선, 뭐 재료선 이렇게 여러분들 한글로 쓰셔도 돼요. 근데 한글로 쓰게 되면은 키보드를 더 많이 눌러야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지금 제가 쓴 거 또는 프린트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 영어의 앞글자 3글자를 딴 거예요. 예, 센터, 섹션, 엘리베이션, 파인, 뭐 히든, 그다음에 해치 뭐 이렇게 약간 앞글자를 따서 써놓은 건데 뭐 이렇게 해서 통상적으로 많이 씁니다. 예, 실제 회사에서도 이렇게 많이 써요. 네. 그래서 요거를 뭐 외워두셔도 되고 이건 실제 회사에서 많이 쓰니까 워낙 레이어가 많기 때문에 그걸 색깔로 구분이 안 돼요. 빨간색만 또 여러 개 쓸 수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 중임선은 빨간색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센터는 빨강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섹션이라고 단면선은 노란색으로 많이 씁니다. 그다음에 엘리베이션이라고 인면이라고요. 인면은 우리가 이제 흰색을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파인 마감선은 녹색을 많이 쓰고, 그다음에 타선은 수험 공부에서만 씁니다. 네. 하늘색으로 써요. 저는 예전에 했었을 때는 이제 글씨를 이제 하늘색으로 썼었는데 좀 눈이 아프기는 해요. 근데 수험 공부는 글씨를 그냥 인면선으로 쓰고 타선을 따로 정해갖고는 하늘로 씁니다. 원래는 빨간, 노란, 흰색, 녹색, 하늘, 파랑 이거는 시험지에 나와 있다 그랬잖아요. 선 가중치랑 색상이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6가지는 꼭 써야 되는데 이 6가지를 쓰는 거에서 뭐 정해져 있지 않아요. 도명칭 이름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마음껏 써도 되긴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빨강은 중심, 노랑은 단면, 뭐 흰색은 인면이나 글씨를 많이 쓰고요. 녹색은 이제 마감선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하늘색은 뭐 글씨라든지 인면선, 그러니까 3mm 두께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선 가중치가 0.3mm잖아요. 0.3mm 두께로 사용되는 곳에 하늘색을 씁니다. 흰색하고 이렇게 쓰게 되는데 수험공에서 파선을 사용을 하고요. 끊어진 거, 점선이라고 보십니다. 점점점점 있는 거 쓰고요. 그다음에 해치라 그래갖고는 재료 표시를 해주는 게 있어요. 문양을 넣거나 재료 표시를 해주는 거는 파란색을 많이 씁니다. 이 선가중치를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는 계셔야 돼요. 가장 두껍게 보여야 되는 거, 가장 중요한 선은 노란색 선인데 그거를 0.4mm 두께로 사용을 하고요. 출력했었을 때 0.4mm로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중요한 거가 이제 흰색과 하늘색인데 좀 두꺼운 거 0.3 구조부에 사용되는 것들이요. 구조부나 표현이 좀 중요한 거 0.3으로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덜 중요한 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강이 중심선이 가장 중요하기도 해요. 네. 빨강이 중심선으로 가장 많이 씁니다. 빨강은 0.2로 쓰고요. 그 외에 나머지 선들은 녹색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거 0.2로 쓰고요. 근데 무늬는 솔직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0.1로 사용을 합니다. 무늬는 거의 파란색을 많이 써요. 회사에서도 이렇게 많이 씁니다. 여기서 회사에서 살짝 틀린 거는 전 회사에서는 마감선을 이제 분홍색으로 쓰고 가구를 녹색으로 썼는데 전산응용 하다 보니까 녹색을 좀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론상 설명하기에는 녹색을 마감선으로 써라 라고 하고 나중에 평면도 그릴 때에도 그렇게 제가 쓰거든요. 어쨌든 요거를 여러분들 외워두시고 그대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이 많아지는데 죄송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6개를 만드신 다음에
색깔을 제가 바꿔야 된다 그랬죠. 색깔 바꾸는 거는 여기를 누르면 됩니다. 여기 부분. 네, 그 레이어의 색상을 누르면 바뀌어져요. 네. 그러면 선택하고 확인. 바뀌어지죠. 선택하고 노랑 확인. 바뀌어지죠. 네. 녹색 바뀌어지죠. 그리고 하늘 바뀌어지고요. 그래서 파랑까지. 이렇게 해서 만들게 됩니다. 분홍을 쓰진 않더라고요. 전산에서는 분홍을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만 여러분들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끄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중심선은 1.3선이라고 그래요. 어떤 선이냐면요. 이렇게 찍 그려지고 점 찍고 찍 그려집니다. 즉 1점 그리고 떨어져 있다. 쇠선이라고 그래요. 1점 쇠선 1점 쇠선 1점 쇠선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거로 이제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예전에는 센터라는 게 있었는데 예전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점이 옛날에는 표현이 안 됐어요. 패드에. 왜냐면 점이라는 건 하나의 위치 표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표시가 안 돼서 이렇게 점선처럼 표현을 해줬어요. 근데 요즘에는 가능합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선이 가능해요. 이거 쓰셔도 되고요. 위에 있는 걸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위에 있는 거 써도 되지만 저는 요거를 많이 좀 선호를 해요. 요거를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선 종류를 바꾸는 거는 아까 색상 바꾸는 거는 여기를 눌렀으니까 선 종류 누르는 건 당연히 여기를 눌러주시면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바꿀 수가 있죠. 로드라는 게 있어요. 불러오기가 있는데 로드로 이제 여러분들 불러오셔야 되는데 일단 보게 되면은 영어를 잘 아시면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센터라고 그래서 밑에 보면은 센터라고 있어요. 이거를 불러와도 되고요. 보면은 여기 길게 그리고 짧게 길게 짧게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1점 점세선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래 옛날 거였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됐어서 요즘 거는 그 위에 있습니다. 요즘 거는 롱 대시도트라고 있어요. 롱 대시도트. ISO 국제산업표준이라고 하는 거기서 만든 공사 네 번째 거 W100이라고 해서 이거 ISO 공사 W100 ISO 롱대시 도트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확인. 불러와 하셨죠.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선들을 불러와 줘야 돼요. 뭐 매번 불러올 수는 없으니까 그냥 한 번에 여기서 그냥 다 불러와 버릴게요. 네. 다시 또 로드. 이미 켜져 있는 창이니까요. 로드 누른 다음에 몇 가지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배팅이라고 하는 거는 단열재 표현선입니다. 지금 S처럼 보이겠는데 이거는 이제 표현 방식이 이렇고요. 실제로 그림을 그려지게 되면은 이렇게 대장 표현처럼 이런 표현으로 돼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네, 나중에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배팅 한번 불러오고요. 그리고 점선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하선이라고 합니다. 하선인데 맨 밑에 쪽에 있어요. 수험공고는 히든 선을 사용하더라고요. 네, 히든을 사용합니다. 이게 가장 이뻐요. 가장 적게 설정하고도 가장 이쁘게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히든. 여러분들 불러볼 거가 ISO 04W100이라고 하는 거 롱대시 도트와 그 다음에 제로인 배팅과 그 다음에 히든 이렇게 세 가지를 여러분들 불러오시면 되겠고요. ISO W04 100을 선택을 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바뀌게 됩니다. 선 종류가 이렇게 바뀌게 돼요. 됐죠? 네. 자 그리고 아까 히든은 파선이라고 했던 거 얘도 당연히 눌러서 히든으로 확인 이렇게 해주시면은 두 가지의 선이 하나는 하나는 1.1선으로 그려지고 하나는 파선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자, 하늘색 선은 무조건 파선이 그려지고요. 빨간색 선은 무조건 1.3선이 그려져요. 알겠죠? 여기까지만 여러분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선 가중치도 바꾸는 방법은 여기를 누르게 되면 선 가중치를 바꿀 수가 있어요. 바꿀 수 있는데 하지 않겠습니다. 선 가중치는 하지 않을게요. 나머지 것도 건드지 않을 겁니다. 건드지 않고 여기서 X 표시 만들었으면 X 표시를 누르면 레이어 설정이 끝납니다. 다시 한번 레이어 설정은 알려드리면 LA 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험지에 나와 있는 대로 6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선 종류, 롱대시 도트와 히든
설정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불러오실 때 나중에 쓸 배팅까지도 같이 불러와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가 선종류가 끝이 났습니다. 네, 그 다음에 벌써 30분이 지나가서 너무 죄송해요. 치수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선 불러오기가 만약에 못한 경우도 있잖아요. 이미 꺼버렸어요. 레이어를 눌렀는데 여러분들 끈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러면은 다시 뭐 레이어 눌러서 여기를 클릭해도 되긴 해요. 그리고 로드 눌러도 되긴 하는데 선 불러오는 거가 따로 명령어가 있어요. LT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아까와 동일하죠. 살짝은 달라요. 살짝 다른데 로드로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삭제도 여기선 가능합니다. 잘못 불러온 거 삭제도 가능해요. 아까 레이어에서는 솔직히 삭제는 안 됐어요. 불러올 수만 있었습니다. 네, 레이어에서는 만약에 불러온 거 로드만 가능했죠. 삭제는 안 됐어요. 네, 잘못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안 쓰면 되기 때문에. 네, 잘못 불러도 안 쓰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나는 좀 결벽증이 있어서 삭제하고 싶다라고 하면 LT로 여시게 되면 삭제도 가능합니다. 불러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됐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명령어가 원래는 아니라 원래 여러 개의 명령어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하다 보니까 그냥 하나에서만 하게끔도 되어 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치수 설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개의 명령을 써서 다 일일이 다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D라는 명령어 하나만 가지고도 다 설정이 가능해요. 여러 가지 명령을 제가 다 안내를 해드리긴 할 거지만 D만 알고 있어도 돼요. 아까 레이어는 LA만 알고 있어도 되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극좌표 환경 설정도 OS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였어요. 이렇게만 OS, LAT 이렇게. 네. 일단은 레이어까지 설명됐고 치수를 보게 되면 D만 누르면 됩니다. D 엔터. 그럼 이런 창이 또 떠요. 이거는 저번에 한번 해봤을 거예요. 네. 새롭게 만드는 거는 또 새로 만들고 뭐 수정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만들기 누르면 이름 쓰고 막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수정을 바로 여러분 눌러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또 창이 떠요. 네. 선을 먼저 처음부터 한번 해볼게요. 처음부터 할 텐데 치수선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생긴 거를 우리가 치수선이라고 그래요. 네. 물체가 있으면 네. 여기부터 여기까지 치수 보조선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치수선을 그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치수를 쓸 겁니다. 여기다가 치수를 써요. 이렇게. 자, 요 밑에 있는 얘가 치수선이고요. 요거가 치수 보조선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아이고, 네. 이해됐죠? 네, 바로 지워져 버렸는데. 어쨌든, 자, 여기에서 기준선 간격이라는 거가 있어요. 다시 그리면은, 네. 아마 이 설명 50분 정도 할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네. 빨리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해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네, 죄송해요. 네. 조금 길다 하더라도 다 잘 들어주세요. 처음이시니까요. 그쵸? 이렇게 어떻게 뭐 쓰다 보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부터 어 여기부터 여기까지 쓰고 치수 이렇게 2번 쓰고 그 다음에 위에다가 이렇게 한 번 더 묶어서 전체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럴 때 기준선 간격이라는 거야. 얘와 얘의 간격이 여기다 써주는 겁니다. 얘와 얘의 간격 몇으로 할래? 라고 하면은 전산역 건축 궤도기는 일반적으로 이거를 10mm로 출력하게끔 해요. 1cm로. 그래서 얘를 10으로 바꾸시면 되고요. 치수선 너머로의 연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튀어나가는 거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튀어나가는 걸 얘기를 해요. 이거를 대부분 2mm 튀어나가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원점에서 간격 띄우기, 즉 제가 여기서 이렇게 띄웠잖아요. 그렇죠? 여기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네. 이중 치수를 할 때 첫 번째 치수와 두 번째 치수의 간격이 얘고요. 그 다음에 치수선 너머로 이 치수선 바깥으로 살짝 튀어나가서 이쁘게 만들어주는 거를 우리가 여기, 그리고 원점에서 간격, 여기서부터 여기 띄는 거를 우리가 여기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됩니다. 요거를 바꿔주게 되면 여기 사이즈들이 바뀐다 라는 거예요. 대부분 10mm 그리고 2mm, 5mm로 정해놓고 합니다. 네. 12, 5예요. 12호, 12호 외워두시면 되겠고요. 자, 기호미 화살표는 여긴 눌러서 점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눌러서 점. 그리고 화살표의 크기는 화살표가 아니라 점으로 바뀌었잖아요. 점이기 때문에 1. 중심 표시라는 건요. 원이 있을 때요. 원이 있을 때 네, 중심을 이렇게 표현해 주는데 이 점이 원래 우리는 손재도 할 때는 점으로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점으로 중심 표현을 해줘요. 노란색이 중심입니다. 중심 표현 이렇게 해주게 되는데 네, 캐드에서는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점 표현이 조금 어려워요. 이렇게 벡터 방식으로 그려지는 거기 때문에 점으로 되게 되면 표현이 안 될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갖고는 그래서 센터도 옛날 센터는 옛날 센터가 또 이렇게 그렸던 거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점 표시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원점 표현은 지금 이렇게 표현이 돼요. 네, 원점 표현이 십자가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요거는 선으로 해주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1로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외우실 때는 점 1, 그러니까 점 1, 선 1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문자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가 가장 어려워요. 네. 방문효까지 12호, 기호미 화살표, 점1, 선1. 그러니까 뭐 내용을 모른다 하더라도 이렇게만 바꿔놓으면 된다. 라고만 알아두시고 그냥 하면 되잖아요. 자, 문자는 내용을 알아야 돼요. 네, 내용을 알아야지 됩니다. 어떤 거냐? 자, 문자를 바꿀 수 있는 거가 자, 문자 설정 ST인데 ST로 바깥에서 일단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귀찮다는 여기서도 바로 할 수가 있어요. 문자 설정을. 여기 점점점점점 보이는 이 아이를 누르면은 문자 설정이 가능합니다. 얘를 누르면 네, 이따가도 보여드리겠지만 문자 스타일이 떠요.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뜨는데 일단은 굴림으로 우리가 쓸 거예요. 근데 새롭게 만들어서 쓸 겁니다. 새롭게 만들어서 새롭게 만들기. 먼저 뜨면 새롭게 만들기를 먼저 누릅니다. 그 다음에 8mm 글자로 출력될 거를 만들 거예요. 8mm로 8mm로 확인. 저는 여러분들 그 패드 명령어를 좀 달보게끔 하려고 하기 위해서 대문자 놓고 쓰는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소문자로 이제 다 작업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소문자 이렇게 8mm로 쓰시면 돼요. 네, 해놓고 네, 쭉 아래로 내리다 보면 영어와 한글 그 딱 경계 부분에 굴림이 있어요. 요거 쓸 거예요. 요거 굴림이라고 거의 밑에 쪽에 있어요. 밑에 부분에 굴림. 요겁니다. 굴림. 자, 위에 쪽에 골뱅이 있는 굴림이 있거든요. 골뱅이 있는 굴림은 아니에요. 골뱅이 굴림이 아닙니다. 절대로. 밑에 있는 거예요. 골뱅이는 글씨가 세로로 써져요. 세로로 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밑에 있는 영어와 한글의 딱 경계 부분에 있는 그 굴림 해주시고요. 8mm 글자로 쓸 거잖아요. 출력이 되면은 글자 크기, 글자 높이가 글자는 우리가 이렇게 글자 써지잖아요. 글씨 써지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글자 크기라고 하고요. 높이, 글자 높이가 글자 크기입니다. 이게 8mm로 출력되게끔 할 거예요. 네. 그 제도를 보면 작은 글씨가 뭐 3mm, 그래서 4mm, 큰 글씨가 뭐 8m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전사용에서 이렇게 출력을 되게끔 할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높이를 정해줘야 되겠죠. 여기다 8mm로 하면 좋겠지만 예, 그게 아니라 전사용에서 40대 1로 축척을 해서 축소를 해서 뽑을 거예요. 네. 여기다가 높이 8로 하면 실제로 정말 8로 그려지는 거고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출력되면은 40배로 축소되니까 엄청 더 작게 출력되겠죠. 그래서 40배를 불려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까 10mm, 2mm, 5, 아까 12호는 나중에 40배로 불린다라는 설정을 해줄 거예요. 근데 이 글자는 그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불려서 계산을 해줘야 돼요. 40배 불리니까 320mm로 그려야 되겠다. 320mm. 그렇죠? 자, 50대 1로 축소를 할 거면 50배 불려서 그려야 되니까 그 400으로 그릴 거고요. 그러니까 인면도 설정할 때는 이걸 400, 단면도 설정할 때는 이걸 320으로 하면 돼요. 적용. 그렇죠? 그리고 작은 글씨를 나중에 만들 거예요. 작은 글씨를 새로 만들기 위해서 작은 글씨 3mm로 짜리 글씨를 만들 거예요. 3mm 만들고 네, 높이만 바꿔주면 되겠죠. 3mm니까 3mm 곱하기 40 하면 120. 이걸 나중에 40배 축소할 거기 때문에 120을 나누기 40 하게 되면 3mm가 되죠. 그래서 3mm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되겠죠? 이걸 적용. 네. 그래서 8mm 글자는 320, 3mm 글자는 120으로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네. 50대 1, 인면도 그릴 때는 8mm를 400, 3mm를 150으로 하면 돼요. 일단은 우리 단면도 세팅할 거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고요. 중요한 거는 현재 문자 스타일을 한 번만 봐주세요. 혹시나 이게 적용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현재 문자 스타일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이거 다 세팅하고 나간 다음에 그림을 그릴 때에 바로 그려지는 글자를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지금 3mm로 세팅이 안 되어 있으면은 3mm로 안 그려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확인해 보시고 이것도 만약에 안 되어 있다면 만약에 8mm로 이렇게 되어 있다. 8mm로 되어 있다면은 내가 본면에 그렇게 계속 8mm로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3mm 선택을 꼭 하시고 현재로 설정 눌러서 이게 바뀌어져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나중에 만든 거가 설정이 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나중에 만들었다면 오류가 나지 않는 한 나중에 만든 게 현재 문자 스타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일단 만들게 되면 다 확인하시고 닫기 누르시면 되겠고요. 네. 자, 치수 문자를 3mm로 설정을 할 겁니다. 치수 문자는 3mm로 설정을 할 거예요. 그럼 문자 높이가 자동으로 120으로 되는 게 보일 겁니다. 됐죠? 네. 됐어요. 여기까지 됐겠고요. 맞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춤 넘어가면 맨 위에 맨 아래 그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일단은 너무 좁으면 여기와 여기 사이가 너무 좁으면 치수선 사이가 너무 좁으면 문자 또는 화살표를 최대한 맞춰 달라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치수선이 너무 좁을 경우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좁을 때 지시선이라 그래갖고는 얘를 이렇게 빼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글씨를 치수를 이렇게 빼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저는 안 할 거예요. 네, 요거는 안 할 겁니다. 이렇게 빼내서 하는가라는 거는 얘는 안 할 거다. 그냥 여기다가만 써지게끔 조정을 할 거예요. 이렇게 또 작은 건 또 없어요. 네, 건축에서는 없기 때문에 일단 없음으로 해놓고요. 여기서 40배를 불릴 겁니다. 네, 40배. 뭘 40배 불리느냐? 아까 기울기 화살표에 1mm를 40mm로, 그 다음에 중심 표현도 40mm로, 그리고 얘도 10mm 띄우겠다는 건 40배 불려서 400을 띄우겠다는 거고요. 시선 너머로 2를 40배 불려서 8mm로, 예, 원점도 80mm로, 얘도 200으로 이렇게. 이것들을 40배 불리겠다. 문자는 부러지지가 않아요. 문자는 요거 그대로입니다. 일단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맨 위에, 맨 아래, 전체 추정 사용 40. 알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1차 단위는 네, 건축이 아니에요. 미안하게도 윈도 바탕형입니다. 윈도 바탕형으로 하게 되면은 써질 때 컴마가 찍힙니다. 네, 천 단위마다 컴마가 찍혀요. 네, 그리고 우리는 소수점을 쓰지 않을 거예요. 건축 과목 품목은 소수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건축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건축이라고 하는 거는 안 써요. 신기하게 또 둘 다 안 써요. 건축도 안 쓰고 건설도 안 쓰고 왜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저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않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기호명 화살표에서 이거 건축 있잖아요. 건축 문구. 건축 묶음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이거 기울기나 건축 묶음 둘 다 아닙니다. 이 건축 묶음은 건설에서 토목과에서 씁니다. 토목과. 네, 이거 우리는 무조건 점으로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맞춰주시면 윈도우 바탕화면에 0까지 맞춰주면 다 된 겁니다.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고 닫기를 눌러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네. 자, 첫 번째 시간은 이렇게 도면층 설정과 치수 및 문자 설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어요. 아, 네.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어떤 걸 보여드릴 거냐면, 아까 문자 설정을 했잖아요. 그쵸? 근데 문자 설정에서 st라는 명령어가 또 따로 있습니다. st라는 명령을 치게 되면, 이게 문자 설정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D로만 해도 되기는 하는데요. 선 했고 중심 표현 이제 문자 설정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D로만 여러분들 D만 알고 계셔도 돼요. 예, 여기에다가 D만 알고 계신 다음에 수정 들어가서 문자 들어가서 예, 요거 눌러도 나오긴 하죠. 이게 나오긴 하죠. 근데 만약 문자만 설정할 거라면 ST로 누르시면 됩니다. 네. 문자를 이렇게만 만들어 놓으면 거의 대부분 다 쓸 수가 있고요. 하나를 더 만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를 더 만드는 분들도 있는데 중간짜리, 5mm짜리 하나 더 만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굳이 뭐 안 만들어도 되기도 하고요. 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면도를 여기 안에서 그리실 분들은 인면도 글자도 또 만드시는 분들이 있고 에이 나는 그냥 글자 뭐 크기 상관 안 해. 하나만 만들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예 안 만드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아예 안 만드는 분들은 저랑 세팅이 완전히 다릅니다. 네,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제 그 방식을 많이 하신다면 그 세팅으로 또 가셔야 돼요. 네, 사람마다 세팅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틀린 건 아니에요. 다른 것 뿐이에요. 우리가 할 때. 그래서 일단 저는 이렇게 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요 두 가지를 잘 해주시고 다음 차시 거를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죠? 다음 차시 봐요.